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1852년 10월 13일) 밤 영국 북부 깊은 숲속에 자리한 블랙우드 저택. 이곳에서 한밤중에 일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블랙우드 가문. 저택의 주인 에드워드 블랙우드, 그의 아내 캐서린, 장남 토마스, 그리고 막내딸 앨리스. 온 가족이 사라졌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아그네스 블랙우드.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말을 잃었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이 사라진 2층 복도 바닥에는 희미한 핏자국과 고대로운 문자가 남아있었다. 창문과 문은 안에서 잠겨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치 저택이 가족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다. 블랙우드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의 진실. 드디어 유력 용의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차례다. 저는 저녁 10시까지 주인님과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새벽 3시경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순찰을 위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택은 너무나 조용했지요. 그때 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뚜렷했어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말이죠. 용기를 내어 문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방문이 잠겨 있었고 주인님의 방 역시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를 돌아선 순간 복도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공기마저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전체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아침이 되자 주인님과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문과 문은 안에서 모두 잠겨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저택이 삼켜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이상하게도 벽난로 불이 자꾸 꺼졌어요. 저는 주방 문을 닫고 나가려다 벽 너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닥 밑에서 나는 쥐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누군가 벽 안에서 걸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바닥이 아닌 벽 안에서 말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1시간 동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저택의 중앙 계단 위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겁이 나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명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지 않고도 위층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주인님께서 실종되기 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인님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저택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가 돌아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부인 캐서린 여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 생각하고 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본 블랙우드 가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녁 식사 직후 주인님과 가족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몇 달 전 저택 지하에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금속 상자였습니다. 내부에는 사브리나 크로프트와 관련된 기록과 룬문자가 새겨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었고 가족들은 그날 이후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 앨리스는 매일 밤 누군가가 방 안에서 자신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며칠 전 그는 저에게 그것이 우리를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냥 피곤해서 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저택의 충직한 집사. 그는 늘 블랙우드 가문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의 진술 속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가득했다. 로버트는 한밤중에 저택 복도에서 여러 명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정말 저택 어딘가에서 속삭였을까? 아니면 그가 두려움에 떨며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게다가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말로 저택이 저주받아 살아 움직였다는 걸까? 혹시 그 자신이 촛불을 끄고 공포를 조장하려 한 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가족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충직한 집사라면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의 행동은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의심했다. 혹시 로버트는 충성심이 왜곡되어 저택에 저주를 수호하려 한 것 아닐까? 가문이 떠나려는 걸 막기 위해 저주를 연출했던 건 아닐까? 에밀리, 저택의 하녀로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고 했다. 그날 밤, 벽 속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벽 안에서 발소리가 난다는 건 불가능하다. 혹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청은 아닐까? 그뿐만이 아니다. 계단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 그녀는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저택의 저주를 과장하려 한 건 아닐까? 또 하나, 그녀는 유난히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 두려움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저택의 저주를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려 한 건 아니었을까? 에밀리의 행동과 말은 과장된 공포로 저주를 증명하려는 듯했다. 그녀가 정말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면 진짜로 두려운 건 무엇이었을까? 혹시 저주를 만들어낸 자신이 아니었을까? 찰스, 가문의 주치의. 그는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성 환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로 증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에드워드가 어떤 존재가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라면 그 표현에 숨겨진 공포의 실체를 파악하려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피하는 듯했다. 찰스는 혹시 저주를 의학적 문제로 덮어버리려 한 건 아닐까? 의학적 한계를 덮기 위해 공포를 환각으로 몰아갔던 건 아닐까? 저주가 환각으로 입증된다면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출 수 있었을 테니. 나이젤, 저주를 탐구하던 학자. 그는 사브리나 크로프트의 유물을 발견하고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왜? 저주를 막기 위함이라면 파괴했어야 옳았다. 혹시 유물의 가치를 탐냈던 건 아니었을까? 또한 가족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주장. 하지만 그 악몽이 유물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것인지 모호하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그것이 우리를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 그 말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아닐까? 학문적 호기심과 저주에 대한 탐닉이 저택의 공포를 증폭시킨 것은 아닌가? 4명의 용의자들. 그들의 진술은 서로 얽혀있지만 그 속에는 공포와 탐욕이 공존하고 있다. 저택의 저주를 믿고 있던 자, 저주를 조작하여 믿게 만든 자,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끄집어낼 것이다.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감추려 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블랙우드 저택.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저택 곳곳에 남겨져 있다. 사라진 가족들, 그리고 저주받은 저택. 모든 실마리는 3가지 단서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 단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기로 했다. 저택의 2층 복도 바닥에는 붉은색 룬 문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낙서나 미신적 흔적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의미는 훨씬 더 심오했다. 룬 문자는 고대 북유럽 주술에서 사용된 속박과 봉인을 상징하는 주술적 기호다. 특히 이 문양이 피로 새겨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술적 의식에서 피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하여 원한이나 저주를 봉인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룬 문자는 단순히 봉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희생자의 피로 인해 봉인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피를 이용하여 저택의 어둠을 묶어두려 한 강력한 주술적 목적이 숨어있는 것이다. 만약 이 룬 문자가 저택의 저주를 억누르기 위해 남겨진 흔적이라면 피로 인한 봉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가문 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지하 금고에서 발견된 사브리나의 일기. 그 안에는 저주와 의식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저주와 봉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다. 일기 속 내용에 따르면 이 저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블랙우드 가문이 저택을 차지하기 전 이 땅은 크로프트 가문의 소유였다. 사브리나는 화형 직전 자신의 피와 원한을 이 저택에 새겨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블랙우드 가문이 영원히 저택에 속박될 것이라 선언했다. 가문이 끊기거나 떠나려 할 때마다 저주가 발현되고 봉인이 깨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가문 내 한 사람을 희생자로 삼아 봉인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봉인이 깨지면 저택 자체가 어둠의 구덩이로 변하며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삼킨다는 것이다. 즉,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하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희생자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봉인이 깨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블랙우드 저택의 저주가 가지는 양면성이다. 마지막 단서. 아그네스가 가족들에게 내어준 특별한 차.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신 음료가 바로 이 차였다. 이 차는 평범한 허브차가 아니라 미량의 수면제와 안정제가 포함된 특수한 차였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고의로 가족들을 잠들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차를 통해 가족들이 잠든 상태에서 봉인 의식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그네스는 차를 통해 가족들을 평온하게 만들고 그들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서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이 끝나기도 전에 저택 자체가 먼저 반응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저주가 지나치게 강력해진 나머지 의식을 완성하기도 전에 저택이 스스로 봉인을 강화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 차는 저택의 봉인 의식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었고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의식의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문의 피가 끊기기 전까지 이곳에 발을 들인 모든 이를 어둠이 삼키리라. 블랙우드 저택,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결정적 단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2층 복도 바닥에 새겨진 고대 룬 문자. 붉은 피로 새겨진 이 문양은 저택의 어둠을 봉인하려 한 주술적 흔적이죠. 하지만 룬 문자가 완성된 직후 블랙우드 가문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해 봉인 의식, 가문을 떠나려 할 때 저주를 막기 위해 봉인된 자들이었을까요? 두 번째 단서, 저택 지하 금고에서 발견된 사브리나의 일기와 의식의 기록. 저택이 저주받게 된 경위와 저주를 억누르기 위한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로 봉인하지 않으면 어둠이 풀린다. 가문이 떠나려 할 때 저주가 발현된다는 경고. 봉인을 지키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명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신 아그네스 블랙우드의 특별한 차. 차 속에는 미량의 수면제와 안정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봉인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모든 단서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사람, 범인은 바로 아그네스 블랙우드입니다. 그녀는 저주를 막기 위해 가족들을 희생자로 삼아 봉인 의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였고 가족들이 사라지기 전에 의식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그네스는 사건 이후 말을 잃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블랙우드 가문의 어둠 속에 숨겨진 비극의 진상. 그녀의 선택은 저택의 저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택을 속박한 원한의 망령이었을까요?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고 블랙우드 저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가족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젠 숨길 수 없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어둠이 깨어나는 감옥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저주. 저택을 떠나면 어둠이 깨어난다는 경고. 에드워드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어둠이 우리를 덮칠 것 같았죠. 저는 어둠을 막아야 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수면제를 탄 차를 내어주고 가족들이 잠든 사이 룸문자를 그리며 봉인 의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벽이 울리고 속삭임이 들리고 온 저택이 한숨을 내쉬며 흔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문자를 끝내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주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렸어요. 결국 제가 저주를 막으려다 오히려 저주를 완성해버린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 손으로 잃어버린. 이제 남은 건 이 저택과 저뿐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겠죠. 블랙우드 저택의 어둠은 여전히 깊고 무겁습니다. 저주를 막으려 했던 그녀의 선택은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어둠 속에 묶어버렸죠. 아그네스 블랙우드는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이 불러온 것은 어둠의 굴레 속에서 더욱 깊게 얽힌 저주였습니다. 사랑의 어둠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조차 저택의 망령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침묵하며 그녀의 죄책감과 비극을 품고 있습니다. 아그네스는 끝내 저택의 저주를 끊지 못했지만 그녀의 슬픈 의지는 이곳 어딘가에 남아 아직도 누군가를 지키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극은 밝혀졌지만 이 저택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저주와 속삭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블랙우드 저택은 또다시 희생자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저택은 조용히 잠들어 있겠죠. 진실은 드러났지만 어둠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